2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혼조 양상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로 강세를 보였지만 기술적 저항과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다우지수만 소폭 내렸고 나스닥과 S&P 500은 보합권 내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잇따라 호조를 보인 데다 이탈리아 국채 입찰 성공 소식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프랑스 캐크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가 각각 0.58%와 0.78% 오르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2분기에 성장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치솟는 국제 유가가 경제 성장의 돌발 변수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인플레 압력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표류해온 7개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정상화를 위한 정부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조정 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 상승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장중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만 저항선을 부딪히면서 소폭 밀렸죠. 과연 이번 주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금 조정이 조금 더 보여지는지 이 부분도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무엇보다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일 텐데요.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대규모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지도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하고 오늘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지난 금요일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는 2,000포인트가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오후장 들어서 매수세를 강하게 해주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19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락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의 매도에도 외국인과 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0.5% 오르면서 544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에서 조금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인데요.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1,125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다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는 6개월 만에 9,600포인트를 탈환했는데요.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강세가 형성됐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25% 강하게 올랐고 또 중하권 증시인 대만 가권 지수도 0.28%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13,000포인트 저항에 부딪히면서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0.01%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가 0.2% 강세 보였고 S&P 500 지수는 3년 8개월 만에 최고 성적을 보여주면서 0.17%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앵커님, 전국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주일 잘 보냈습니까? 네, 저는 잘 보냈는데 대표님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일 하여튼 띠골띠골 방글라데시 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난 금요일 시장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좀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업종 대표주보다는 2등주가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난 금요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하루에 일교차가 굉장히 큰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주 내내 캔들 차트 크기가 굉장히 큰 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이전 투구식의 거래 모양을 보이면서 장자체가 일교차가 굉장히 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장자체가 일주일 내내 출렁거리면서 일단 장자체가 우리 개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요. 상승할 때는 삼성전자라든지 블루칩 종목들이 뜨고 빠질 때는 개인 종목이 빠지는 양극화 현상이 분명히 많이 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다시피 지난주에 일목균형표적으로 변곡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변곡점에 이제 마지막 종점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요. 이 변곡점 기간에서 제가 트릭스가 데드크로스 종결나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의미를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트릭스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트릭스가 어려워놨지 시청률이 조금 떨어졌다 한데 트릭스를 한번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 자체는 일단 약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장 자체가 약세가 오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거는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장 자체가 일단은 약세로 접어들었다는 이 부분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의 약세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조금 한번 약세로 시작했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들이 굉장히 혼조를 보이면서 그 대신 상해 증시와 이제 일본 증시가 폭등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도 폭등의 장세를 보였고요. 상해 증시도 폭등을 보였습니다. 상해 증시, 일본 증시가 폭등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양인데 그거는 상해 증시나 일본 증시가 우리하고 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한국의 삼각 구도가 따로따로 특성 상품이지만 지금은 삼각이 모든 나라가 같은 경쟁력 품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 중국의 상승은 우리한테 크게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보시다시피 트릭스가 데드크로스 났다는 분야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여러분 어제 보시면요 거래가 대량으로 줄어들면서 거래량 데드크로스를 내고 있습니다. 꼭지에서 거래량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는 항시 모든 것을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지수를 이동평균을 꼼꼼히 보자면 여러분 보다시피 11일평을 겨우 지키고 있습니다. 11일평 떨어지는 날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11일평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일평이 지금 2001포인트 정도인데 오늘 11일평이 오늘은 꺾이지 않을 거지만 제가 볼 땐 11일평이 이번 주에는 굉장히 위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평의 꺾임 그리고 5일 11일평의 데드크로스가 만약에 난다면 장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21일평과 61일평의 갭이 워낙 큽니다. 갭을 조금 메우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갭 자체가 20일과 61일평의 중립평이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 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 과연 얼마 정도의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번 주는 과연 얼만큼 장 자체가 움직일 것이냐 이거를 한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2000포인트를 한번 위협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를 한번 깨는 이번 주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몸조리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는 주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몸조리가 꼭 좀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이번 주는 200포인트를 한번 깨는 장이 나올 거고요. 오늘 장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피봇으로 보시면 212에서 227까지 오늘 또 일교차가 하루 10포인트 정도 나오는 그런 장세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적으로 보면 주가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조정받는다면 이번에 거래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꼭지에서 거래량, 고가노래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역시계를 봐도 주가는 분명히 지금 꺾이고 있는 자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고 시계가 고장났는 시계는 분명히 시계 방향으로 가야 돼. 시계 방향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주가는 아주 큰 홍역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깔끔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여러분 보시기에 장 자체를 한번 더욱더 상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보면요. 일단 20일 이평 자체가 이제는 서서히 둔탁해지는 모양을 보입니다. 이번 주는 20일 이평이 상승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20일 이평이 굉장히 둔탁한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10일 이평은 이미 둔탁해지고 있고 5일 이평은 오늘부터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2025 이상 가지 못하면 5일 이평이 꺾인다. 5일 이평이 꺾이면 지금 11일 이평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일, 20일 데드크로스가 올 수요일쯤 정도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일, 10일 데드크로스가 나면 특히 5일, 10일 데드크로스 날 때 20일 이평이 지속적으로 상승 20일 이평이 다 좋지만은 5일, 10일 데드크로스 때 20일 이평의 급격한 상승은 분명히 나쁜 악재를 그립니다. 왜 그러냐면 5일과 10일이 동시다발로 20일 이평을 한 번만에 꺾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20일 이평을 꺾으면은 60일 이평이 아주 급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이번에 조정은 일단 1950 전후까지는 갈 것이라고 했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 꼭지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번 장 50포인트 단기 조정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히 50포인트 단기 조정 받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정이 짧은 하락의 일파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몸조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목균형표적으로 한번 잠시 또 볼 것 같으면요. 일목균형표적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일목균형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 장을 지금 보시면 장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변곡점 부분이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가장 지금 위기를 느끼는 게 뭐냐? 위기를 느끼게 있는 게 지금 기준선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예, 기준선의 급격한 상승이 지금 두고두고 화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기준선의 급격한 상승이 뭐를 말하냐? 기준선이 상승할 때 기준선이 지금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선이 지금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준선이 며칠 동안 앞으로 이틀 더 상승을 합니다. 기준선이 상승하는 타임에 전환선이 하락을 한다면 주가는 급격히 일목선사가 말하듯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이걸 역전이라고 하죠. 역전이 나오면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또 기준선이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기준선 상승할 때 전환선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하나
전환선이 상승하지 못하면은 선행 스팬원이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구름대 두께가 매물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장 자체를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이틀 동안 월화는 이번 주 초에는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주중에 이 부분 기준선이 움직이지 않을 때 전환선이 만약에 돌아서면은 주가를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되지만은 전환선이 만약에 기준선이 쉬는 타임에 전환선이 쉰다면은 여러분께서는 장 자체로 현금화를 더욱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주초에는 공기도 상큼한 뒷동산에 올라가는 날을 정하시고 주 중반 이후에는 여러분께서 조금 면밀히 관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변곡점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로 장 자체가 약세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은지 좀 종목별로 살펴봐 주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제 120만 원, 제가 목표 가격이 작년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6월에 이제 뭐 삼성전자 120만 원 갈 것이라고 이제 삼성전자가 딱 120만 원 찍고 이제 밀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사실 안 꺾였어요. 아직까지는 꺾이지는 않은 그런 모양입니다. 꺾이지는 않은 모양인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RSI가 이제 주가 꼭지에서 제일 잘 맞는 지표인데 RSI가 70을 찍고 하방 이탈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신고가 갱신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이거는 1등 주식이 이제 좀 쉬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여우 번꿀에 이제 범위 없으면 여우가 대장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2등 주식이 뜨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이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 가장 먼저 조정받은 것들이 이제 자동차 주식이죠. 제가 누차 자동차를 뭐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자동차 주식이 이번 주가 상승에 전혀 견인이 안 되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주식을 쳐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유일하게 자동차 주식이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주식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가 평균 수익 이하 나고 현대모비스는 거의 평균 수익 이하 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개인들의 신용이 많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자동차 주식을 이제 버려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평균 수익률에서 분명히 앞서지 못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생명이 이제 201일평의 저항에 부딪혀 있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201일평 붙여 있고 신한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두산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여기 이제 기아차만 빼놓고 나머지는 제가 지난달에 했죠. 200일 입평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번 장이 계속 이제 저항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일 입평 저항 받는 주식들은 일단은 이제 보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200일 이하에서 올라오는 종목 SK텔레콤이라든지 KB금융은 이미 200일 입평에서 튕기가 나왔고요. LG는 이제 200일 입평에서 다시 내려오는 자리고요. NHN 200일 입평 치고 가는 자리죠.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하이닉스, KTNG, SOL, LG전자 200일 입평 종목 중에 특히 이제 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200일 입평에 강력하게 저항받는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시가 20개 종목, 30개 종목 보면 200일 입평을 아예 뚫었거나 아니면 200일 입평을 바닥에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쪽으로 이제 서서히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이제 삼성 SDI 삼성택기윈이 이제 시세가 안 났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장비 부품 4인방 중에 유일하게 이제 시세가 제일 안 났으니까 삼성택기윈 계속 제가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매수하라 했는데 삼성택기윈이 어제자로 서서 이제 20% 수익을 냈습니다. 냈고 자, 삼성전기는 이제 좀 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택균,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일 모직이라 CJ 이런 종목인데 CJ나 이런 그 내수 종목들이 정부가 물가 정책에 있어 설탕 수입한다, 독과점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비 부품 중에 이제
늦게 출발한 삼성테크인 정도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현대그룹들이 요즘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현대 EP나 뭐 KCH 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은 괜찮은데 이 종목들도 200일 이평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200일을 뚫고 가는 종목을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오랜만에 이제 지난주에 LS 네트워크스 저번에 제가 이걸 추천했었는데요. 거래량이 없어 그런데 조금 저점으로 살아야 이너텍이라든지 생활과 그리고 이제 이것도 최근에 이제 선도를 갔던 종목들도 전부 200일 이평에서 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평을 확실히 뚫는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유아주가 요즘에 이제 완전 참 굉장히 뭐 도깨비 주식으로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아주가 매매를 굉장히 거칠게 해야 됩니다. 거칠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먹으면은 과감히 쳐버리고 따라갈 때 따라가 이러는데 유아주가 이제 여러분 보면 어떤 데 보면 뭐 플러스 한 2, 3포인트 되다 갑자기 마이너스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주는 제가 이제 일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이 부침이 너무 심하고 굉장히 치고 빠지려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유아주는 안 만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 제가 이제 금융주 중에는 BS 금융지주하고 DGB 금융지수 배당하고 지방은행 독과점이 제일 좋다 했는데 이 두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거의 한 4~50%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BS가 뭐냐 부산은행하고 DGB 금융지가 대구은행입니다. 거의 이제 독과점이거든요. 전북은행은 뭐 조금 대주주고 지분이 많으니까 좀 그렇다 치고 그래서 BS나 DGB 금융주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에 무지하게 전화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변주 중에 이제 지난주에 두산그룹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했습니다. 제가 에너지 4인방하고 장비 부품 4인방, 디스플레이 2인방 외에 두산그룹을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두산그룹은 자산의 10%를 갖고 있다. 현찰 제일 많은 그룹들이 두산그룹이라고 했는데요. 두산그룹이 지난주에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산그룹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볼 때 두산그룹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대우인터 아주 좋죠. 특히 200일 이평을 강하게 뚫고 추가적으로 가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 장 자체가 조금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200일 이평을 완벽히 관통하는 종목 쪽으로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앞으로 우리 센치층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한번 강의를 한번 할까 싶은데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 지난 주중에 왔던 종목이 장중에 한국금융주주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농심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PX KPX 화인케미칼 들어왔고요. 일진전기가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매수 들어왔고 LG패션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가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를 보면 매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매도는 나오지 않았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매수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대한전선이 주봉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NHN이 주봉으로 매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동아타이어가 주봉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봉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쭉 보시면 매도 종목은 지난주에 이제 매도가 좀 나왔어요. 대한항공이 주봉으로 쓰는 매도가 나왔고, 주중에요. 그 다음 한솔테크닉스 매도가 나왔고, 대한생명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을 누구를 믿지 말고 컴퓨터가 제일 잘합니다. 컴퓨터를 조금 믿는 그런 자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간추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여러분 아다시피 일단 선물입니다. 선물이 개인들이 1조 5천억 투명하지 않는 개인이죠. 1조 5천억 선물이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주까지 손절매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최고 한도가 1조 6천억입니다. 더 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꼭 봐줄 필요가 있다. 외국인과 개인의 선물 동향을 꼭 봐줄 필요가 있다. 제가 분명히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 수출업체들이 굉장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요즘에 언론들이 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선물 두 번째는 이제 원화 강세 요걸 좀 보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1인평을 과연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거를 여러분께서 꼭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요 세 가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 보다시피 부침이 굉장히 심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점 현금 부분 지나시고요. 완벽하게 저점이다. 그리고 남들이 투매가 나왔다. 이런 종목 외에는 여러분께서 안 사고 현금이 좋은 그런 봄날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들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받는 종목을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포커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도 찾아보는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김현근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로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말씀해주신 종목들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예, 전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아이테스트 네. 한번 볼 텐데요. 예, 장중에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매수가 같은 경우도 매수가 이제 상단 밴드에는 좀 온 상태였고요. 장중에 변동세 한 6% 이상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한 5% 정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 상승의 이제 그 주체를 보면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상승이 좀 많이 했지만 오늘 만약에 장 초반에 약간의 좀 눌림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일전에 그리고 이제 2월 3일 정도에 소개를 해드렸던 동양기전이라는 종목도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릴 텐데요. 여전히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약간 좀 박스의 흐름, 좀 횡보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일 좀 강한 흐름, 역시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다시 한 번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기전이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매수의 자리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한번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테스트와 동양기전 두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하림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국내 닭고기 시장 1위 업체죠. 2011년도 말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34%에 지금 육박하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동종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지금 뭐 종란 생산에서부터 뭐 부화라든가 사료 생산, 그리고 최종 단계 유통까지도 다 수직 계열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현재 이제 시장 점유율 부분을 봤을 때 2011년부터 이제 모든 도축장과 판매장에서 포장 유통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뭐 안정성이라든가 위생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대형업체 선호 현상에 의해서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뭐 신규 공장, 정업 공장이 4월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40%까지도 육박하는 그럴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닭고기 지금 현재 가격을 봤을 때 중닭 기준, 사이즈가 이제 중간 정도의 닭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요. 2월 1일 날 1,780원에서 키로당 1,780원에서 2월 22일 날 2,380원으로 거의 30%가 넘는 그런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600원 정도가 상승을 했죠.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닭고기 가격이 한 100원 정도 상승을 한다면 영업이익이 한 120억 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수익 구조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름 성수기를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가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로 사용되는 곡물, 옥수수라든가 보리라든가 벼 이런 부분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개선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 최근에 좀 바닥을 한 4, 5개월 정도 다진 이후에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어제, 그제 상당히 강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5,200원에서 5,300원 전일 종가 5,300원 사이에서 매수 가격을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6,300원, 손절가는 4,800원. 이제 성수기인 여름을 좀 앞두고 미리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하림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 AS 먼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아나패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동사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여서 이제 고객사들에게 이제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IT 제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이제 수요 증가가 또 늘어나면서 또 시스템 반도체를 또 설계하는 이런 펠리스 산업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규 거래처 이런 확보와 또 실적도 또 경과 성장세를 이제 보여줄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접근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현재 구간대는 그 악성 매물이 좀 없고 또 충분한 조정을 좀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목표가가 13,600원을 보는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S맥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맥은 이제 목표가를 이제 돌파한 종목인데요. 제가 애초 그 첫 번째 그 목표가를 12,35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표가를 15,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현재 구간대는 좀 매물대 없는 구간, 또 위 매물대를 제가 돌파하면은 강한 수급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매물대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일단 좋은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스마트폰, 이런 터치패널 최대 공급 업체를 또 가지고 있고, 여기서 또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실적 호전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탄력을 좀 붙은 시점에서 목표가 15,000원까지 말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맥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목표가도 상향 조정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관심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번 그 추천주에도 한번 올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그 작년 그 파트론이 주가를 보면은 바닥 자리에서 그 최고점을 좀 갱신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뭐 전방업체인 이런 스마트폰 시장의 이런 그 성장성과 또 휴대폰 출하량 증가에 따른 이런 수요가 계속되면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또 외형적으로도 수익이 증가가 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이제 그 고점을 이제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16,000원 고가권을 보여준 이후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최근 주가 이제 조정을 보여주면서 또 가판을 상승을 하다가 또 추가적인 눌린 구간을 좀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LT 또 충분한 조정을 또 받았고, 또 시장 형성으로 인해서 또 스마트폰 시장은 계속해서 또 성장해 나갈 것이고, 주가도 상승한 만큼 또 조정도 충분히 받아온 위치이기 때문에 기술적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대비로도 접근이 가능한 지금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 13,800원을 일단은 기준으로 매수를 좀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한 13,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트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리포트 내용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시장의 키워드 중 하나인 그 원엔 환율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중앙은행은 2월 14일 10조엔 규모의 추가 양적 완화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76엔에서 그 80엔으로 상승했었는데요. 원엔 환율도 1,400 초반대로 지난 9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경합도는 0.7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엔 환율이 하락, 즉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일 경우에는 국내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 악화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하락 영향은
국내와 일본 증시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요. 2월 이후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10% 정도 상승한 반면에 코스피는 3%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증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단하기로는 그 엔화 환율이 국내 기업의 실적을 훼손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원엔 환율과 MSCI 국내 증시 12개월 예상 EPS를 비교를 해보면 원엔 환율이 그 100엔당 평균 1,300원 수준에서 국내 기업 이익 증가율이 하락을 했고 정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은 가격보다는 물량 증가를 통해서 그동안 성장을 해왔고 국내 수출 물량 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을 현재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확대 그 정책은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그 중앙은행들도 모두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엔화 약세가 진행되기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엔화 약세가 추세적으로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그 원엔 환율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에서 이제 모멘텀 투자 전략을 위해서 업종별로 민감도를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화학과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을 포함해서 그리고 전기전자, 철강 업종은 원엔 환율 상승 시에 상승 탄력도가 높은 편이고 반대로 원엔 환율 하락 시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그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종은 일본 기업과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은행, 건설, 증권, 유통과 같은 내수업종은 그 원엔 환율이 하락 시에 상승 탄력이 높은 편인데요. 또한 유동성 확장 수혜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볼 때 원화 강세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골드 목동투자매 고윤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을 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 금요일자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하고 시작을 하죠.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게 되면서 네. 조금 그 뒷심을 발휘하는 하루였는데 자,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 먼저 한번 좀 살펴본다면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기아차, 현대차, 두산인프라코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은 두산인프라코, NHN, 삼성물산, 고려아연,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7일 연속 그리고 그 기관들은 3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삼성전자 9거래일 그리고 포스코 11일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뭐 10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NHN 같은 경우에 뭐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순매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LG전자, 만도, OCI, 현대모비스, 동부화재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금호석유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만도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을 여전히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에 집중 타겟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12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도 11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그 외국인 매수 종목인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6일 연속 그리고 9일 연속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특징적인 부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현재 기관들이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ICD, 실리콘웍스, 사파이어테크, 메디포스트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라이콤, 골프존, CJ오쇼핑, SFA 다음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부분이 ICD, 사파이어테크 그리고 SFA 같은 LED 장비 관련 업체들이 그 현재 매수상에 집계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리콘웍스도 마찬가지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인데 이런 뭐 IT 부품주들이 조금 그 매수상에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도 매수상에 올라있다는 부분, 최근에 신제품 출시를 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NHN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NHN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모바일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도 마이피플이라는 그 메신저를 그 SNS를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수혜라 해야 될까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5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던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또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점도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오늘 대박 전략 세워볼 텐데요. 좀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번 네. 그림을 좀 크게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 좀 드려본다면, 일단 G20 회의, 그 G20 회의로 인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호재가 될지 좀 악재가 될지가 상당히 조금 어쨌든 뭐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결론은 조금 그 예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자구 노력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단 IMF 증액이 결정될 것이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그 7시 반쯤에 커뮤니케가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3월 1일 날 EU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2차 LTRO가 얼마만큼 결정이 될지 여부, 그리고 EFSF 그리고 ESM의 어떤 증액 여부가 아무래도 IMF 추가 지원에 대한 어떤 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EU 정상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늦어도 4월 말쯤에 IMF에서 얼마만큼 증액이 결정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은 그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조금 적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3월 1일 열리게 될 EU 정상회의, 그리고 주말에 예정이 돼 있는 중국의 양회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외 변수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보합권 출발하고 난 뒤에 5일선 회복에 대한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일선 회복 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일선을 지켜주면서 끝내느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적인 부분을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그 2020선에서 계속해서 부대끼고 있다면서 그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금요일날 지지를 하게 되면서 21선 지지력을 보이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이기 때문에 조금 주봉 차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우상향 모습인데 얼마만큼 중간에 그 기간 조정이 나올지가 상당히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2030포인트에 대한 어떤 회복 여부가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하단 박스권 같은 경우에 1950포인트에서 그래서 195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가 나오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30포인트를 회복했을 경우에는 2030에서 2110 정도 한번 박스권 한 요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단 박스권, 상단 박스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2030포인트 같은 경우는 하단 박스권과 그리고 상단 박스권이 분기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30포인트에 대한 중요성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어떤 그 예상을 하려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자, 아침 쪽에서 조금 반등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 중반에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줬습니다. 반등을 주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서 장 후반 쪽에서 미결제 청산이 나오게 됐고, 미결제 청산, 그러니까 아침 쪽에서 들어갔던 선물 매수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은 청산이 되면서 말 그대로 결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본다면 미결제 약정도 동반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결제 청산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동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실 부분이 없이 아침 쪽에 들어왔던 포지션들이 장 후반 쪽에서는 정리가 됐다고 해석을 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청산이 됐고요. 그리고 동반적으로 베이시스가 조금 약해졌다는 부분이 지난주 목요일과 마찬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외국인의 그 매매 동향도 한번 보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장 중반 이후 시장이 반등해 줄
줄 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장 후반 쪽에서 청산이 대부분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쪽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면은 시장이 좀 약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매가 지금 현재 2월 10일 이후로 8천 계약 전후에서 늘어나지도 그렇게 줄어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도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방향을 잡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현재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시장이 위쪽으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매도에 대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누적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보합권 출발하고 난 뒤에 5일선 회복에 대해 예상이 되겠지만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 같은 게 전강 후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방향성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의 선물 방향 계속해서 좀 보시라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물 쪽엔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현물 환율 쪽에서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든 많든 외국인의 현물 매수는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장중에 제가 정유주들의 어떤 그 달러 결제 때문에 환율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장 후반 쪽에서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물 매수는 유지가 된다. 그에 대한 중요한 것은 이게 맞느냐 장느냐 이 부분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물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베이시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매 동향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붙여본다면은 최근에 와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콜옵션 쪽으로 누적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되 어쨌든 조금 오늘은 1차적으로는 전강 후약 그리고 전강 후약의 부분을 말씀드리지만은 2차적으로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코스피가 좀 쉬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관심 종목 한 5종목 정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사, SFA, ICD, 포스코 캠텍, 동양기전 이렇게 5종목을 뽑아봤는데 이 종목들은 최근에 추세가 좋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강한 반등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좀 편입을 하신 다음에 조금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장 전강 후약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오늘장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쯤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한번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 관심 종목 팅크웨어가 지난 금요일까지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축하드릴게요. 네, 일단은 항상 말씀드린 종목이 네.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조금 안 올라갈 때도 있는데 어쨌든 종목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휴비트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좀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황사가 좀 빨라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황사가 4월 달에 오는데 최근에 기상청에서 3월 달에 좀 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주의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성창 에어텍 그리고 자동차형 여가지 그리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하는 크리엔사이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기뿐만 아니라 조금 황사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과에 눈 관련 질환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 의료기기 전문업체임에서 안과형 진단기기를 생산하는 휴비츠도 조금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혜보다는 좀 테마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비츠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관련주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은 좀 테마와 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적인 부분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을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은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관들이 11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단순 테마라고 하기에는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분명히 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도 시세가 좀 강했는데 오늘 쪽에 좀 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쉬어져야 조금 매수할 자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매수가를 11,6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한 12,900원 정도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12,900원을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고요.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900원에 한번 설정하고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사 관련주 휴비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 전략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